네, 살기 좋은 건강한 제주를 꿈꾸며 도민 여러분이 목말랐던 뉴스만 쏙쏙 뽑아 혼디모형 골아보는 우영판. 안녕하세요. 딱히 보기 싫으셔도 거의 매일 등장하는 얼굴 이영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멋진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예. 진짜 농담 아니고 녹화 끝나고 돌아가면 다음에 빨리 만나서 수다 떨고 싶어요, 요즘. 빨리 만나고 진심인가요? 싶습니다. 진심으로. 네. 요즘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방송에서. 맞아요. 진짜 그래요. 네. 어떠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네, 열심히 준비하면서요. 예, 빨리 만나서 빨리 수다 떨고 싶다 이런 아이고. 생각 저도 동감합니다. 예. 저도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제주 사회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우영팟 이 멤버들하고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오늘 주제가 주제니만큼 네. 어렸을 때, 뭐 아주 어릴 때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여행을 간 곳 중에 아주 기억이 남았던 곳, 추억이 가득한 사진을 좀 부탁드렸는데 다 갖고 오셨네요. 네. 한 분씩 좀 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예, 예. 카트. 예, 이게 2011년인데요. 예. 저희 딸아이와 함께 표선면에 있는 카트장에 놀러 갔던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딸아이가 이제는 좀 커서 중학생 사춘기가 와서 아빠랑 이제 대화도 별로 안 해주고 잘 놀아주지도 않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빠를 많이 믿고 따르고 저 역시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했던 하지만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애정을 쏟지 못했던 좀 후회되면서도 혹시 오름 좋아하시는 분은 딱 네. 보면은 어디 오름이다라고 아실 거예요. 어디 같으세요? 서귀포를 끌어안고 있는 소울오름이라는 곳이에요. 네. 네, 이게 몇 년 전이거든요. 몇 년 전 사진인데 여기 귀퉁이에 나온 이쪽이 헬스케어 타운 단지. 지금 네. 사진 하나에도 이렇게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영리병원 논란이 계속해서 있고 좀 공론화 작업 중인 곳이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쪽이. 여기 강정 해군기지가 있는 그쪽이에요. 지금 날이 조금 흐려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요, 이게 죄송한 게 지금 와 젊다. 네. 사실 이게 제가 재수할 때인가? 몇 그때쯤? 학년 때? 네. 예, 20살 때 서귀포에 있었던 파라다이스 호텔. 그냥 이렇게 골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우리 땅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이걸 우리가 갈 수가 없는지. 마음대로 갈 수 예. 없죠. 그쵸. 사유지 되어 네. 있고요. 예, 저는 두 장의 사진인데요. 일단 그 사진들을 쭉 살펴보니까 자연 경치를 배경으로 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도 이 사진은 지금 사라진 목석원에서 찍은 사진이 혹시 목석원 기억하시나요? 예, 예. 아이, 네, 그렇죠. 시내에서 가봤죠. 그렇게 멀지 않았지만 가면 제주의 돌도 보고 초가집 비슷한 어떤 그렇죠. 이런 형태도 예, 예. 있어가지고 제주의 문화와 돌과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재밌게 풀어놨었던 곳인데 이제는 사라졌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많은 돌들이 지금은 돌문화공원으로 기증이 돼서 거기로 갔구나.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연의 경치는 소중하고 또 이런 네. 관광의 흐름 규모화되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어린 사진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만 나눠도 되게 훈훈해지잖아요, 여행이라는 게. 또 제주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살고 싶은 제주이기 때문에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온 사람은 없는 것이 제주 아니겠습니까? 맛집이 맞습니다. 아니고요. 네. 예. 근데 요즘 안타깝게도 얘기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혼자 없어 얘란 말을 자주 들었는데 이제는 그만 없어 얘 이런 말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돌려가 고정한 섬 제주.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고 외국 사람들도 하영들 완맞음. 덕분에 눈도 하영 버시러졌지양. 경헌디양 섬이 아팡 주거지캔 허염수다. 차더리영, 오물이영, 쓰레기영, 터질 게 터전 맞음게. 하간디 먼 후가라 불곡양 연날로 돌아가고장 헌 사람들도 하된 허염수다. 관광의 섬 제주
개난, 살림살인 헛설 폐화조수가 자, 제주하면 저희가 당연히 아마 전 국민들이 관광을 떠올릴 거예요. 근데 사실은 1차 산업이 가장 비중이 크고 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의 생각에는 제주하면 관광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닐 거고 언제부터 이렇게 제주가 관광으로 떴는지도 궁금하고요. 그쵸. 예전 기억나잖아요. 예전에 관광은 이랬다 제주. 좀 과거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주 여행이라고 하면 관광객들의 입장에선 신혼여행 많이 오는 그렇죠. 곳, 그렇죠. 예. 수학여행 많이 수학여행. 오는 그런 최고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그런 제주도였죠. 어린 시절만 해도 크게 관광객을 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주도로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죠. 네. 제가 제주에 맨 처음에 온 게 20살 때였어요. 20살 때. 그때가 2004년? 예. 2004년이었는데 낚시 여행을 가족들하고 함께 와서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10박 11일 동안 다 온갖 낚시 포인트들을 10박 돌아다니고 11일. 예. 차기도 바로 앞에서 숙박하고 마라도 가서 숙박하고 네. 이런 그런 좀 여행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예. 제주가 가지고 있는 제주만 가지고 있는 그 풍광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생명의 에너지 이런 것들에 좀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예. 제가 좀 어떤 인간성을 회복하는 아.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좀 내려오게 됐는데 제 주변에 좀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다른 삶을 정말 우영팥을 가꾸는 예. 삶을 제주에서 좀 하겠다 이렇게 예. 내려오신 분들이 좀 많죠. 저는 그때 신제주에서 유독 일본인 관광객들을 굉장히 많이 봤던 예. 기억이 예. 있습니다. 지금이야 신제주 쪽이라든가 바오젠 거리를 보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저 중국어 간판들 예. 많고 하지만 제가 2000년 초반에 제주 내려왔을 때도 모든 간판에 그리고 택시 안에도 네. 일본어가 일본어가 있었지 있었죠. 중국어는 안 보였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바뀌었고 아마 그때쯤부터가 제주에 막 밀물듯이 사람들이 밀려왔던 때가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변한 제주 관광 언제가 전성기라고 보면은 될까요? 전성기라는 데 기준이 있겠지만 꾸준히 증가됐어요. 우리가 네. 지금의 1,500만 관광객을 제주도가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83년도에 100만, 그리고 2005년도에 500만, 그리고 2013년도에 1,000만 관광객을 돌파합니다. 중간에 98년도에 잠깐 IMF를 겪으면서 10만 관광객이 잠깐 감소하긴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꾸준히 10만 명의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를 해서 지금 1,500만 관광객에 이르렀는데 저가항공사가 출연한 것이 그렇죠. 굉장히 커다란 맞아요. 제주의 관광의 획을 그었던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저 또한 계속해서 제주에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으로서 저가 항공 서비스의 수혜자이기도 해요. 혜택을 많이 보셨군요. 네, 저가 항공사가 얼마나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거의 대부분의 수익이 제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항공편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국민 소득이 높아졌다. 네. 2006년도에 우리 1인당 국민 총소득이요. 1인당 국민 소득이 16,000달러로 세계 30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약간 3만 달러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올해는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소득이 증가하면서 여행에 대한 어떤 이런 욕구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요. 제주하고 서울 노선이요. 전 세계적으로 단일 항로로 1년 동안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로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저가 항공 출연과 함께 제가 봤을 때는 2010년 언저리에서부터 이제 확 불타오른 제주 올레 열풍. 예, 제주 올레 열풍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올레 관광객들이 제주에 찾아왔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관광으로 내려왔다가 그러면 아예 좋은데 우리 저 고은영님처럼 여기서 살아봐야지 해서 아예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셨고 이 당시에 아시겠지만 카페라든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요런 거를 좀 새로 짓는 건설 분들도 많았고 굉장히 그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의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맞아요. 부르는 게 값이다 네네. 하는 좀 그런 얘기도 얼핏 들은 것 불러도 같은데. 안 오더라고. 네, 예. 제주의 자연환경을 인정받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가 항공, 올레길 개발 등등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변화들이 제주 사회에 미친 영향, 도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래도 관광이 발전하고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제주의 삶에, 도민들의 삶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많이 어떤 있었죠. 점이 관광을 통해서 뭔가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에 걸맞는 인프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항 확장에, 항만 확장에, 도로 넓혀, 그리고 뭐 신제주와 같은 그 대규모 숙박 단지도 만들어, 중문 관광 단지도 개발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제주도 내부의 자생적인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관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어떤 정책과 시대적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관광 산업의 어떤 그렇죠. 활성화 이런 방향 역시 정부가 정했고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자치도 출범. 저는 이 지점에서는 정말 제주에 닿은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잠깐 우리 제주도민들이 먹고 살기 편해지고 뭔가 발전한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50년 뒤, 100년 뒤에 제주에 남아있을 아주 강력한 산업, 그리고 꼭 있어야 할 산업을 꼽는다면 당연히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그리고 누구를 위한 관광을 하느냐. 물론 과거에 관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발전도 하고 우리 도민들 먹고 사는 문제도 좀 해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인정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너무 이게 과부하되다 보니 관광 경치 보고 온 건데 환경 훼손되고 쓰레기 넘쳐나고 교통 대란이고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 지금 위기로 닥치고 있는 이 시점에선 그 관광에 대한 부분을 다시 뒤엎자가 아니라 어떤 관광으로 가야 될 건가. 크게 두 단어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오버 투어리즘, 네. 그리고 발음이 좀 어렵지만 어려워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네. 제주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일 거 아닌데 오버, 너무 많다. 투어리즘, 관광, 말 그대로 과잉 관광이라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침범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환경의 문제, 안전의 문제, 어떤 교통의 문제들을 악화시킨다는 건데 2000년도에 이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여기서는 이미 관광객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의 경우도 네. BBC에서 보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세계 5대 오버투어리즘 도시에 제주도가 포함이 됐어요, 이미. 인정을 받았네요. 네. 그런 인정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조어가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인데 저도 발음이 막 어려웠어요. 네. 네. 북촌에서는 서울 시민은 주인, 북촌 주민은 노예 이런 현수막도 걸렸어요. 네. 예, 최근에 월정리에도 크게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그런 비슷한 현수막들이 걸렸죠. 제주도의 지금 인구가 지금 69만, 네. 뭐 대충 한 70만 잡고, 그리고 관광객으로 하루 평균 체류하는 분들이 한 10만에서 15만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합치면 거의 뭐 8, 90만이 그러네요. 되는 인원. 80만. 이게 웬만한 중소도시보다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따른 온갖 어떤 그 배출물이라든가 그 뭐 부산물들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 자체에도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게 따라갈 수 없는. 지금 몇 개 제주에서 좀 대표적인 사업장들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비정규직에 처해서 계속해서 좀 노동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제주의 오버투어리즘 그리고 수익은 계속 낮아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임금이 정체되어 있다고 해요. 거의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 수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생계, 삶 이것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 최근 몇 년간에 우리가 좀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자본이나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맞아요. 돈을 다 벌어가는데 임금 수준은 정체돼 있다.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중간에서 쏙쏙 빠져서 쏙쏙 빼먹는 그런 자본들이 중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이 있고요. 결국엔 관광객들 많이 온다고 해서 조수입 늘어나지만 부가가치 떨어지고 있고 최근 제주관광공사에서 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2천만 관광객이 들어오면 더 이상 제주도에 실익이 없다라는 이제 극단적인 어떤 이런 조사 발표까지 한계점을 있었거든요. 딱 그렇죠. 지정한 거네요. 네, 네, 2천만. 네. 일단 도내 전체적으로 렌터카 총량제도 시행한다고 합니다만 요즘 가장 좀 마을 주민들과 행정 간에 티격태격했던 곳이 바로 우도입니다. 섬 속의 섬.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대형 버스가 또 많아졌고 그에 반면에 뭐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또 많아져가지고 심지어는 주민들은 물론 상인분들은 이제 이것 좀 해제해달라라고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까지도 또 제한해달라라는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섬 안에서의 이야기도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소통하면서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차는 없을수록 좋으니까 지금 유지하되 살고 있는 주민분들의 소득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렵겠죠, 물론. 어떠세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우도를 둘러싼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게 본섬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네. 많아서 우도의 이 실험들을 좀 오랫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좀 보장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시간, 총량제의 시간을 조금 늘리고 그리고 주민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여행 모델을 좀 개발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손실에 따른 지금 즉각적인 논의가 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통해서 좀 그 지금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게 맞는 방향인 걸 우도 주민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손실은 그게 그 오롯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요즘 많은 분들의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히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도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참 민감하고도 예민한 문제거든요, 사실. 환경보전기금이라고 쓰고 입도 쓰라고 읽는다. 예. 예.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좋게 포장을 해서 제주의 자연 가치와 어떤 청정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십시일반적인 기금의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거는 세금의 한 종류일 뿐이라고 볼 것 같아요. 사실상 오버투어리즘 자체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부작용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교통과 뭐 그리고 뭐 하수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그 비용을 이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하자, 이 원인자에게 책임을 지우자라는 그 원칙 아래 일어난 그 부작용을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 그 쓰임새도 그렇게 좀 밝혀졌고.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민의 혈세 어디로 쓰였습니까? 제주도 관광지 활성화한다고 인프라 확충하고 그 뒷 문제들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로 대부분 쓰였고 도민들 역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긍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쓰레기 배출도 요일제로 따박따박 불편해도 다 지키고 있잖아요. 쓰레기 줄이려고. 올해 예산만 5조 원의 규모인데요. 그 안을 살펴보면 문화관광 예산이 3천억, 환경보호가 7천억이에요. 1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금 제주도는 이미 도민의 혈세로 쏟아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눈에 띄는 제주형 복지정책 하나 없거든요. 우리의 이 아름다운 경관, 우리가 지켜야 하고 환경을 계속해서 보존을 해야 되고
지금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당당히 함께 책임져야 한다. 제주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런 자긍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환경의 문제, 관광의 문제, 도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하게 관광객들한테 돈을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계기로 전 도민들이 우리 제주도가 떠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 해서 이 부분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희망도 있지만 근심 걱정도 많은 게 관광, 특히 제주 관광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주 관광에 있어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 지역의 자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주민분들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발굴하고 지켜나가는 여행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것을 도에서 책임을 지고 긴 시간 동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관광공사 직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최초 9년은 관광공사 직원이었다. 다른 얘기가 나오면 또 그때 또 네. 고백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뭔가 나올 것 네, 같아요. 네. 제주관광공사에서 일을 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주민 참여형, 주민 주도형 이런 여행 모델이 제주에 필요하다라는 거를 공무원들이 모르지 않아요. 예. 실무자들이 전혀 모르지 않아요. 방향성에 대해서도 열심히 그러실 고민하고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비나 도비 이런 세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늘 성과에 쫓기고 시간을 다 정해놓고 그 성과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다려주는 행정 그리고 주민분들을 이끌고 밀고 하는 그 제대로 된 행정이 지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수많은 이런 기관들의 실제 세금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 좀 역할들을 좀 잘 찾아 나가셔야 된다 봅니다. 스페인에 관광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가 뭐 그 지역 정치라든가 심지어 시민사회단체 패널들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뭐 물론 단순한 작은 개발 사업도 있겠지만 개발의 방향, 어떤 개발의 그 수준, 커트라인 이거를 좀 결정하는 그런 최종적인 심의기구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13년도에 발의했는데요. 관광약재 관련 조례에 보면 복지관광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관광약자의 웹 접근성이 14%밖에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관광권도 저는 분명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정말 세계적으로 창피하지 않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도 창피하지 않은 이런 제주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예전처럼 손님들을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뛰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 지혜도 모으고요. 제주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던 다른 지역 사례들도 많이 좀 보고 진심으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오늘의 송키가 남아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야심찬 송키를 준비하셨을까 궁금한데요. 우리 박주희 씨 네. 먼저. 오늘의 송키. 오늘의 송캐는 당근입니다. 당근이 그 알루미늄 포장지에 싸서 보관을 하면 2주간이나 그 신선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생활시. 네, 결국엔 관광의 신선도 그리고 환경의 신선도, 제주 도민들의 삶의 신선도를 어떻게 보관을 잘 할 것인가 머리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근입니다. 저는 오늘의 손키로 귤을 꼽고 싶습니다. 굉장히 물론 과일이지만. 네,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제주 사회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고 먹거리가 될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다양한 그러니까 귤도 품종이 지금 마구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관광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친환경 관광을 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귤을 보면서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손키는 저 파프리카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파프리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다양하다. 색깔도 정말 알록달록하죠. 예, 우리가 관광을 얘기를 할 때 관광의 핵심은 경관인가? 아니면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인가? 아니면 리조트와 같은 위락인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하나만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양하죠. 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많은 길들이 있는 거고 가급적이면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파프리카와 같은 이제 좀 그런 관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좋습니다. 너무 훌륭한 표현이세요. 예.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이제 마칠 텐데요.
다들 기억하시죠? 네. 마지막에 딱 인사드리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지만 알찬 우영팟, 우영팟 같은 제주를 꿈꾸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작. 우영. 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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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